안녕하십니까. 최수창의 낭만 투자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스포트라이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7년 1월 2일 화요일 SKC 코오롱 PI 편이 되겠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는 이름만 딱 들어봐도 감이 오시죠? 이름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 SKC랑 코오롱이랑 합작으로 무엇을 PI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착한 회사예요. 예, 이름으로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도대체 이제 어떠한 것을 만드는지 하나씩 프로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이제 회사의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초일류 기업으로 이제 이끌어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예,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필름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PI 필름의 특성에 있어서 여기에 딱 써놓은 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극저온, 극고온, 온도에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이라면은 웬만한 불에 갖다 대면 다 타서 녹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것도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볼펜도 이런 것도 이제 불에 태워버리면 이런 거 다 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400도의 고온에서도 버틴다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도에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치수 안정성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금속보다도 가볍고 좀 잘 깨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기적 특성에서는 전기 절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연성은 종이처럼 휘는 플라스틱 드물잖아요. 휘긴 합니다만 플라스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종이처럼 정말로 얇고 가볍게 휜다라는 거. 그래서 필름 형태로 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폴리미드 필름은 이게 폴리미드 필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필름의 이 회사의 최고 기술력 얘기를 합니다. 주요 특허 내용이 나오는데요. 2007년도에 폴리미드 필름의 그 제조 방법이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폴리미드 필름이 뭐 정말 최근에 이제 나온 어떤 기술의 제품이냐, 그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아니라 이 폴리미드 필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먼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969년에 미국의 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개발될 당시에 이 달의 표면 온도하고 태양빛에 도달하는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이죠. 그 이제 우주 환경에서의 극한 환경에 있어서의 그 온도를 좀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우주선의 어떤 부품으로 사용하는 당시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소재다 보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의 항공우주국이죠. 나사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인 듀폰, 화학회사, 듀폰 다들 유명한 회사로 아실 텐데 둘이 합작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탄생된 게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도에 IT 기기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더욱더 IT 기기 쪽에 더 많이 이 소재가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폴리이미드 필름의 이 부분을 보면, 이 그래프를 좀 보면은, 이 화학 제품들을 보면,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산업에 있어서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은, 범용 제품들, 다시 말해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닌 회사들은 사실상 쉽지 않다. 중국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는 경쟁 때문에. 그래서
범용 제품 쪽에서는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경쟁과 가격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쪽은 이제 좀 사양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사실상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품의 품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범용 플라스틱 쪽은 PVC, PP 쪽은 사실상 이제 하이 쪽에, 뭐 기술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폴리미드 필름은 상당히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폴리미드 필름을 양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하기 전에는 듀폰사하고 이제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일본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 일본 기업들과 그 듀폰사가 사실상 이 폴리미드 필름을 주력을 했는데, 이제 SKC 코롱PI가 이제는 현존하는 세계 넘버1입니다. 시장 점유율.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폴리미드 필름이 주로 처음에 이제 우주항공이라든가 군사 분야에서 쪽에서 접목이 기술 소재가 사용이 되다가 이제 IT 기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 IT 기기들이 워낙에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 어떤 제품이 돼버렸잖아요. 필수 품목이 돼버려가지고요. 뭐 스마트폰,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정도 아니면은, 유아 아니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초등학생 이상만 되더라도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초등학생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태블릿 PC,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대인들의 이 IT 기기 제품의 이 경량화라든가 이 방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꼭 필요한 게 바로 방열 소재거든요. 이 방열 소재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폴리미드 필름입니다. 폭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도 폭발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제품 쓰겠습니까? 안 쓰지? 전년도에 갤럭시 S7이 그런 이제 폭발 논란이 있어서 회수가 되고,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을 좀 받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발열 논란에 있어서의 이 방열 소재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미드 필름은 뜨는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신사업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플렉시볼의 신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예, 이 바로 SKC 코롱페이가 항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플렉시볼 디스플레이 쪽에 핵심 주 소재다, 소재가 주력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기능성 소재 필름들에 대해서 좀 몇 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편광 필름이라고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TFT LCD, 그러니까 LCD에 들어가는 편광 필름, 방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 TFT LCD에 들어가는 이 광학 필름인데요.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씩 들어갑니다. 뭐, 현재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의 고부 가치는 이제 올레드 쪽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LCD가 주력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출 규모가 이 LCD 부분에 대한 광학 필름인데요. 이 편광 필름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2차 전지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 전자재료범에서 편광 필름은 주력 산업으로서 아마 이 매각의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더 그 중국 쪽에 또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LG화학하고 이 삼성 SDI 편광 필름 부분은 앞으로도 뭐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편광 필름은 이제 이 LCD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레드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레드로 넘어가더라도 편광 필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ITO 필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 패널, 뭐 아이패드, 특히 이제 대표는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들 했을 때 막 터치 패널 막 할 때 이 ITO 필름, 이 희귀금속의 인디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생산했던 기업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게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의 니트테코라든가 오이케라든가 데이지라는 회사들이 IT 필름을
양산했고 우리가 주로 거기서 공급을 받았었는데 2009년도였죠. 2009년도 2011년도부터 완전히 아닌데 국내에서 알려진 기업들 대표적이었던 양산에 성공했던 국산에 성공했던 기업이 이제 S맥이라는 회사였어요. 아이투 필름. 그래서 또 멜파스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투 필름이 이제 관련된 기업이 그렇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방금 다 얘기했잖아요. 폴리이미드 필름이 이제 또 기능성 필름의 신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폴리이미드 필름이 어디에 쓰이느냐 보여달라.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PCB예요. 이제 연성 PCB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PCB 하면은 웬만한 가전이라든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 전자제품 중에서 뭐 뜯다 보면 요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된 판때기들이 나올 거예요. 기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PCB예요. 근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일반 PCB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지 않죠. 딱딱하죠. 근데 이제 연성 PCB 좀 부드럽거든요. 이 연성 PCB의 FPCB에 이 적용되는 것이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태양광 필름이에요. 태양광용에도 들어가는 이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플렉시블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때 투명 필름이에요. 요거는 현재 코롱 인더스트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SKC 코롱피아에도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원천 기술은 코롱 인더스트리가 갖고 개발하기 때문에 코롱 인더스트리에 좀 더 점수를 줘야 되겠죠. 자, PI 필름의 적용 범위를 좀 보시면요. 이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폭넓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개발의 역사적 어떤 배경에 있어서 개발이 시작된 시초가 우주항공 때문에 그렇다. 아폴로 11호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자동차, 비행기, 기차부터 그 다음에 뭐 인쇄기, 카메라, 디스플레이, 모바일, 컴퓨터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이라든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향후에 사물 인터넷까지 워낙에 PI 필름의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시기라고 할까요? 개화되는 시기들, 그 각각의 어떤 적용되는 제품들의 그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확산되느냐, 그거에 어떤 시기적인 차이뿐이지, 확실히, 그쵸? 신소재로서 성장 동력은 갖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I 필름이 향후에 어느 정도로 쓰일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이제 가보면요, 이 플렉시블 올레드, 이게 올레드는 지금 플렉시블이 당장에 뭐 올해부터 뭐 엄청나게 뭐 커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술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플렉시블 올레드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플렉시블 올레드의 제조 운영이 개락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윤곽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투자자분 입장에서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기술이 어떤 거를 알고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윤곽이 개요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해둬야 되는데, 우선은 플렉시블 올레드의 제조 운영을 보시면요, 유리기판이 있고 코팅이 들어가고 폴리이미드 코팅이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LTPS 이제 방마 트랜지스터의 제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 LTPS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 LTPS 있고 실리콘 결정이 비결정 실리콘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옥사이드라는 거 들어갔어요. 옥사이드 관련돼서 나오는 기업이 나노신 소재가 있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아마 그 이토마토에서 활동할 때 나노신 소재라는 기업이 2015년 3월달 정도에 아마 종목 분석의 방송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해뒀는데요.
삼성하고 LG하고는요, 사실상 지금 일반 올레드에 있어서의 소재에 있어서 LTPS는 삼성이 하고 있고 제조 방식을, 그 다음에 옥사이드는 LG가 사용하고 있어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러나 플렉시블 올레드는 둘 다 동일하게 LTPS를 사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올레드 이제 증착. 그러니까 올레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증착 장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기물 증착 장비, 봉지 증착 장비 해가지고 이런 증착 장비,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에피시스템이라든가 SFA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열 처리 장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라세미콘이라든가 비아트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막 봉지 장비가 또 나옵니다. 봉지 장비 쪽에. 그 다음에 유리기판 제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합판 보호용 베이스 필름, 이게 또 PIA 필름이 들어갑니다. 터치 센서 부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평광판 및 커버 윈도우 부착이 나옵니다. 이 커버 윈도우 부착 나오는데, 커버 윈도우는요 사실상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코롱 인더가 커버 윈도우에 좀 더 그 회사의 원청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회사 쪽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시볼에 있던 이 제조 공정의 계략도를 좀 보셨는데, 결국에 이 PI 필름이 두 번을 쓰인단 말이에요, 제조 공정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주목이 돼야 되는 거겠죠. 폴리미드 필름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사실상 SKC 코롱 PI가 많이 컸네요. 일본 업체들 보면, 야, 니네 많이 컸네, 이럴 거예요. 왜냐면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니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오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또 이제 뭐 창의적으로 막 뭐 선정하는 건 못해도 일본 애들이 했던 거 따라가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애들을 제끼고 1등을 했습니다. 카네카라는 이제 일본 업체를 제껴버리고 점유율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듀폰이 이제 또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이 PI 필름 쪽에서는 80% 정도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요. 듀폰이 갖고 있는 이제 20% 시장의 상황을 이제 뭐 SKC 코롱 PI 당사 입장에서 업체에서 하는 얘기로는 그 부분도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C 코롱 PI의 전방 산업별 매출액입니다. 산업별로 여전히 이제 연성 PCB 쪽이 높아요. 매출 구성에 있어서. 연성 PCB가 좋다는 얘기는 IT 기기의 IT 제품들이 소비가 많이 될 때잖아요. PCB 업체들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대덕전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또는 인터플렉스를 많이들 기억하시는데요. 세계 PCB 업체 순위 안에 우리나라가 10위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2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15위인가 17위 정도 하는 게 대덕전자예요. 사실상 뭐 다른 회사들은 명함 못 내밀어요. 뭐 순위권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위 밖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건 이제 심텍이고요. 모바일에 이제 관련된 또 인터프레스라든가 또 저도 이제 갑자기 헷갈리네요. 대표적인 기업들 얘기하면 이제 대덕전자, 그 다음에 심텍, 인터플렉스, 뭐 이렇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뭐 BH 뭐 액트 있고 엄청 많은데요. 우리나라 PCB 업체들이 상위 어떤 재무적인 어떤 우량성으로 재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상당히 순위가 가장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열 시트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산업용의 비중으로 산업 매출의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FPCB용 필름추인데요. FPCB가 이렇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 필름만 좋았다는 거 떠나서 이 시절에 보시면은 누가 좋았냐? PCB 업체도 좋았죠. 잠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까지 나왔는데 보시면 SMAC 같은 경우는 아까 그 i2 필름 얘기하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 보면은 뭐 인터플렉스가 대표적으로 워낙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딱 폴리미드 필름이 매출 추이가 쫙 올라왔을 때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연성 PCB 쪽을 PCB 업체들을 보면은 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요. 심텍홀딩스도 나오고요. 이때 당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자회사가 인터플렉스니까 코리아 서키트도 2011년도 상당히 좋았고요. 대덕전자 좋고요. BH 지금은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죠.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또 PCB 관련돼서 또 이녹스도 그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예,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새 이녹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폴리미드 필름에 관련돼서 주목을 좀 한다면 관련 기업 중에서 SKC 코롱PI, 코롱인더, 그 다음에 이 아이컴포넌트도 제가 QLED 배려 필름에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신화인터텍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화인터텍인가요? 헷갈리네. 신화인터텍일 거예요. 신화인터텍하고 이녹스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또 관련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 폴리미드 필름하고 이건 이제 그 회사들을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가 되겠죠. 스포트라이트 시간에 이렇게 보면 역시 연성 PCB가 성장했을 때 PI 필름도 매출이 성장했다는 거. 근데 저 시기는 결국에 IT 기기들이 잘 나갈 때잖아요. 또 대표적인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때였고요. 잠시 2013년도 15년도 정체기의 둔화를 좀 겪었습니다만 2016년도하고 또 올해 2017년도에는 다시 회복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열 시트용이 이제 좀 각광받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발열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에 더 경량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발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발열 논란에서 이 PI 필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온도에서의 강한 점 이런 점에 있어서의 이 PI 필름이 매출 추이 PI 필름의 이 소재가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급격하게 2014년도에 뭐 매출 추이가 나옵니다.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예, 당사의 매출 추이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럼 기타 산업용 PI 필름의 매출 추이도 전망치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들을 믿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런 전망치들이 뭐 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그 전망치가 적중하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리서치 자료라든가 리포트들을 보면서 그것만 보고 투자해서 성공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가 맞다라고 어떤 사실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추론들을 여러 자료들이 통해서 얘기하는데 좀 일관된 목소리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방향성의 문제는 동일하다라는 거. 속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매출의 추이가 뭐 어떤 조사기관이 이만큼 보는데 어떤 데는 이만큼 보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런 어떤 속도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증가할 거야? 이런 속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증가폭은. 전체적으로 추이 자체가 동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구나. 방향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저런 자료들을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런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갖추고 있는 거고 또 성공의 어떤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성공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또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제 직업이 되는 거고요. 채성의 낭만 투자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패널 생산, 올레드 이제 패널 생산 능력이 추이 전망은 뭐 요즘 나오는 자료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다 우상향이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급격하게 플렉시블 올레드 생산 능력, 리자드 쪽에 이제 평판, 지금 나오는 평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올레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플렉시블은 막
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그 리서치 센터들에 나오는 자료들에 있어서 플렉시블 올레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커지는 것처럼 자료가 나오는데, 올해는 그렇게 급격하게 커질 만한 요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셋업체들이 뭐 당장에 지금 갤럭시라든가, 뭐 아이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만 보더라도, 뭐 휘는 거 지금 당장 나온다는 얘기 있습니까? 나올 거야. 이런 얘기는 있지만, 뭐 섹스박람회에서,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 그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하나 나오는 거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 아이폰 8이, 올 하반기에, 2017년 하반기에, 올레드 패널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요청을 해놔서, 그거 다 이제 또 맞춰놓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올레드 쪽이, 넘버1, 넘버2가 누굽니까? 갤럭시하고 아이폰이잖아요. 넘버1, 넘버2들이 다 간다는데, 그럼 후발업체들은 안 따라가겠습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올레드 채택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점에서도 올레드의 전반적인 어떤 중소형 올레드들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또 대형 패널 쪽으로도 이어지느냐 여부죠.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가 진짜 시장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은 중소형 쪽 9인치 기준으로 볼 때 9인치 미만의 중소형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98% 장악. 98% 시장 점유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애플 아이폰까지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채택한다고 하면은 공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도, 뭐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요. 다른 패널 업체들도 뛰어들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또 스마트폰의 업체들이나 태블릿 PC를 제조하는 업체들도 1, 2등이 올레드 채택을 다 하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사양은?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더 증가하고 또 공급 업체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점이 높은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소화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후발업체들의 공급 대줄 만한 생산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설비 투자가 이뤄지겠죠. 그런 거 좀 한번 주목해 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올레드 생산 능력 전망입니다. 월간 15,000장, 6만장, 12만장, 올 하반기 되면 12만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또 장비 발주를 또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상반기에.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3만장. 보통 이 장비 발주 한번 나오면 한 1년, 12개월 정도 걸려요. 12개월 정도 지나고서 양산이 막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더 생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요, 아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주족지혈이라고요. 2016년도부터 장비 발주가 들어가지고 플래시보 쪽에, 그래서 실적으로 이 생산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 그것이 이제 올해 2017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 7월달 이후부터는 좀 양산 규모가 생산 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주목해야 되겠죠. 결국에 아이폰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폰의 영향이 커서 저렇게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올레드 채택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증가한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에 이 폴리미드 필름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도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화권의 업체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는 확실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에 의해서 그들은 LCD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기술 경쟁에 있어서 올레드와 또 플래시브 올레드 쪽으로 좀 더 앞서가는 거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LCD 쪽에서의 여전히 시장의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매출 규모는 LCD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올레드로 넘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LCD에 있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쪽으로 우리는 넘기는 거죠. 그래 니들이 해. 우리는 그쪽을 좀 줄일게. 그리고 올레드 쪽으로 생산 규모를 키워갈게. 뭐 이런 과정인데
중국 업체, BOE 업체도 전년도에 이 장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장비 발주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디스플레이는 LCD가 2000년도 초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2013년도부터 이제 막 시장이 곽광받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서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올레드로 넘어가는 시기가 올해 그 전환점이었던 시점이지 않겠느냐. 2, 3년 전부터 올레드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좀 대중화되고 상용화되면서 이 상용화는 됐습니다만 대중화되고 또 수율이 맞춰지고 생산 능력이 맞춰지고 소비가 확산되는 그 시기는 그 올해 2017년 이 정유년에 그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삼성 포커스, 삼성전자 플렉시블 올레드 적용 제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알겠죠. 아까 뭐 연성 PCB 보고 막 필름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거요? 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금방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나오는 이제 제품들인데, 향후에 가장 포커스를 받을 거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폴더블이에요. 접는 것.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완전 접어버려요. 둘도 만다고도 합니다. 이제 접어버리는 저게 이제 나온다면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고, 그런 폴더블의 올레드의 모듈 구조를 좀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왜? 리자드 이제 평판 올레드, 그 다음에 커버드, 이제 플렉시블 쪽으로 가면요. 폴더블 쪽, 폴더블 올레드 쪽으로 가버리면, 커버 윈도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커버 윈도우는 CPI는 코어 윈도우가 원청일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방막 트랜지스터, 이 TFT 기판에 PI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 필름에 PI가 또 들어가죠.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SKC 코어 PI가 향후에 플렉시블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핵심 소재로서 강력한 수혜주로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인데 특이한 거는 그 아이 컴포넌트는 제가 이제 베리플름 얘기했었으니까 아실 텐데 QLED 쪽에 SU 멀티러지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이거 뭐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상 SKC 코어랑 PI랑 똑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미드 필름을 양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거의 독점 공급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 일본의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본의 500고산.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네. 일본의 500고산하고 50대 50으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SKC랑 코롱이랑 조인트 벤처 한 것처럼 조인트 벤처 기업이에요. 그래서 SU 머티리얼즈의 이 PI 공급은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이 또 주목이 되는 거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이 당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에 아까도 했지만 PI 부분이 2장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형 윈도우형 투명 PI는 이제 CPI라고 하는데 코어 인더스트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SKC도 투명 PI가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만 일단 코어 인더스트리의 원천 기술을 점수를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SU 머티리얼이 나오고 아이폰 7에 납품 예정이라는 얘기 나왔죠. 아이폰 이제 있지만 아이폰 8에서 이제 올레드 시스템이 완전히 들어가는데 이 SU 머티리얼즈의 성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PI 수요가 증대할 경우, 수요가 증가할 경우 업체 다변화를 진행할 것이다. 왜냐면 부족하니까. 그럼 다 이 경쟁하는 회사, SU 머티리얼과 경쟁하는 SKC 코롱 PI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한 개 밴드 업체가 아니라 최근에 보면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한 군데에서 밴드 업체에서 공급받지 않고 두세 군데의 밴드 업체에서 수급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SK 노트의 폭발 사태로 인해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요. 수요는 엄청나는데 공급이 딸리면은 받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SU 멀티리얼스의 실적주를 보면요. 2015년도에 거의 100% 성장을 거의 해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SKC 코롱피아도 가파른 성장에 주목이 되는 2017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을 보시면 여전히 이 LCD가 월등히 많아요. 출하량이 있어서. 그러나 2017년도에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올레드 쪽이 확실히 커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KC 코롱 PI의 어떤 방향은 분명히 목표나 방향은 위인데 그 어떤 속도라고 할까요? 성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률 이런 속도에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방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설로 이 회사의 계파가 이제 성장하는 구간인데, 재진입하는 구간인데, 증설 투자 많이 했고요. 최근 3년간 매출이 좀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증설 이후에 성장의 어떤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요는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 2017년도는 매출의 정체를 돌파하는, 타개하는 그런 국면의 시기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 추정치인데요. 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추정치들인데 보면은 2016년도에도 매출 증가, 2017년도도 증가, 18년도에도 증가. 이렇게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항상 증권사에 대해서 서치 자료는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이 되는 것뿐인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의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이 20% 넘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나 게임 업종이라든가 또 바이오 업체들은 원래 좀 영업이익이 높은데 그럼 영업이익이 높다는 건 그만큼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5%에서 7%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제조업체들. 근데 이 회사는 거의 갑이 돼버린 거거든요. 소재 산업이지만 갑이에요. 20% 영업이익률이에요. 무지하게 높습니다. 요새 영업이익률 얘기하니까 나오니까 좀 이제 품목별로 아까 나왔을 때 연성 PCB하고 방열 시트가 있는데 사실상 단가 싸움으로는 이 연성 PCB가 좀 높아요. 그러나 이 수익 마진에 있어서는요. 이 생산 속도 방열 시트가 생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은 방열 시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열 시트가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률이 저런 속도로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조인트 벤처 기업의 특성상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유상감자 배당 가능성이 없었고요. 2010년도 전년도에 5%,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배당 수익률은 좀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이 SKC 코롱 PI의 스토리텔링 투자 전략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이거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PI 필름 세계 이 시장 1위라는 거, 1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플렉시블 올레드, 이 플렉시블이 빠르게 개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핵심 소재의 수혜, 뜨는 신소재라는 거죠. 방열 시트의 그 성장성과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인트 벤처 특성상 고배당주에 들어가고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치적으로 주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저는 5점을 주겠고요. 기술적 분석의 전략을 좀 얘기해드리면, 기능성 필름 시장의 PI 성장 흐름, 그 다음에 플렉시블 올레드의 핵심 소재 주목, 실적과 고배당 같이 주목을 해야 되겠다. 실적에 있어서는 뭐 추정치하고 그 과거의 데이터에 있어서 뭐 거의, 유효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360억입니다. 4,460억이면 이 회사의 매출이 1,500억대, 1,800억대 뭐 이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뭐 높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쳐준다면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어떤
적정 가치라기보다도 일단 이런 거는 저평가의 국면인지 아닌지를 저는 매출과 영업이익률과 당기수익 또 기타 재무적인 구조를 살펴봐서 비교를 하는데 이 회사가 높은 영업이익률에 치고는 사실상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보고 예상 목표가는 향후에 6천억 정도까지는 적정 가치를 평가받을 정도의 가격대가 한 번에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실적 추정치들이 유지가 되고 유효하다라는 가능성에서의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올해 들어와서 영업 매출이 1,000억도 안 되고요. 꼬라박고요.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나고 그러면 이거 이제 달라지는 거겠지만 실적의 우상향의 어떤 추정치의 기준을 유효하거나 작년에 전년도에 기준의 실적의 어떤 흐름에서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는 흐름일 때는 그런 모습이라면 사실상 예상 목표가 6천억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바예요. 그리고 SKC 코롱 PI는 한마디로 꽃청춘이다. 네. 팔팔한 청춘입니다. 이제 막 끓는 열정과 파릇파릇한 앳된 얼굴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 꿈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 코롱 PI는 꽃청춘이다 라는 그 코멘트 한 줄 요약으로 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시점이다. 2017년도에는 SKC 코롱 PI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기의 전환점에 포커스가 좀 주목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두 번째 시간 SKC 코롱 PI였습니다. 이 모든 투자 분석의 의견과 해석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에 있어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직접 기속된다는 점 본인에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투자 관점으로는 SKC 코롱 PI는 하여튼 5점 만점에 5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괜찮은 기업으로서 저의 분석은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스포트라이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